102. 명확한 글쓰기를 위한 6대 원칙. 글은 명확해야 한다.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결하고 생생해야 한다. 명확하고 간결하고 생생한 문장은 논증의 논리성을 더 강렬하게 증록하고 글쓴이의 에토스를 더 강렬하게 전달한다. 그래야 좋은 글이다. 자, 그럼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 혹은 좋은 문장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쓴 글을 독자들이 읽는 것처럼 읽기는 어렵다. 글을 쓸 때는 자신이 무엇을 쓰고자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쓰더라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명확한 글을 쓰기 위한 6개의 원칙으로 모든 문장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하는 명확한 글쓰기를 위한 문장 쓰기 6대 원칙인데 좋은 글을 위한 6대 원칙이라고 알아도 무방하겠다. 원칙 1. 주요행 이자를 문장의 주어와 일치시킨다. 주요행 이자의 이름을 짧고 구체적인 주어로 삼아라. 주어를 인간행 이자 또는 인간과 가까운 행위자로 바꾸면 문장은 한결 쉬워진다. 원칙 2. 주요행 이자의 동작을 서술어 자리에 놓아라. 이야기의 핵심 요소인 주요행 이자의 동작을 문장의 핵심 요소인 주어와 서술어에 일치시켜라. 원칙 3-1. 주어와 서술어를 최대한 가까이 놓아라. 원칙 3-2. 목적어와 서술어를 최대한 가까이 놓아라. 원칙 3-3.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가까이 놓아라. 주어와 목적어는 서술어와 가깝게 두고 수식어는 피수식어와 가깝게 두어라. 원칙 4. 독자에게 친숙한 정보로 문장을 시작하라. 원칙 5. 낯설고 복잡한 정보는 문장의 뒷부분에 놓아라. 원칙 6. 전체 글의 주어들을 일관되게 유지하라. 103. 논증의 글쓰기 스토리보드 템플릿 만들기 1. 서론편 1. 도입부 2. 공감대 3. 불안정 조건 4. 손실 결과 5. 해법. 다시 한번 외워보자. 도공불 손해. 도공불 손해. 104. 논증의 글쓰기 스토리보드 템플릿 만들기 2. 결론편 1. 의학 그리고 주요 주장 2. 주장의 중요성 3.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 4. 종결부 105. 전제와 반박 부분 스토리보드 만들기 샵 전제 주장 1. 전제를 뒷받침하는 이유 2.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보고 샵 반론 수용과 반박 1. 예상되는 반대와 반론 2. 재반박 주장 3. 재반박 주장에 대한 이유 4. 그 이유에 대한 근거 보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자들의 반론을 예상하고 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106. 본론 스토리보드 템플릿 만들기 이유를 간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 1. 이유 샵 2. 주요 이유 3. 주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보고 이유를 말하는 데 있어 복잡한 경우 1. 이유 샵 2. 주요 이유 하위 주장 3. 주요 이유 하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4.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보고 5. 반론 수용과 반박 107. 제목 짓기 요령 논증의 핵심 개념을 미리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제목이다. 일서론과 결론에서 동그라미 친 단어를 이용해 제목을 지어라. 이 제목은 주제목과 부제목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제목 형식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독자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2번 제공한다. 108. 명사와 동사가 주인공이 되는 글쓰기 논증의 글쓰기는 형용사와 부사가 아니라 명사와 동사가 주인공이 되는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 형용사와 부사 특히 부사는 그래서 잡초이기 쉽다. 잡초는 쓸데없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크게 불어나 있다. 형용사와 부사를 잘 처리하자 그들을 처리하는 요령을 알아야 한다. 1. 명사 바로 앞에 나오는 형용사들과 문장 속 어디든 나오는 부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찾아서 연필로 괄호쳐라. 2. 그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하나씩 따져본다. 아마도 몇 개는 그대로 남겨야겠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은 지워야 할 것이 분명하다. 진정으로 생생하고 간결한 글은 장황하게 묘사하는 형용사와 부사를 더덕더덕 붙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해 힘이 있는 의미를 지닌 명사와 동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명심하자. 명사와 동사가 주인공이 되는 글쓰기를 지향하자는 것을 힘 있는 글을 만들어내자. 109. 논증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10단계 체크리스트. 1. 서론, 본론, 결론 사이에 선을 그어라. 본론이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하는가? 결론이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하는가? 2. 서론에서 문제나 질문을 제기하는 문장에 밑줄을 그어라.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독자들에게 이야기했는가? 이야기했다면 그러한 이유에 독자들도 동의하는가? 3. 글 전체에서 주요 주장을 진술하는 문장을 선으로 둘러쳐라. 문제나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진술하는가? 논쟁적인 주장인가? 주장이 서론 끝부분에 있는가? 아니면 결론에 있는가? 주장이 결론에 있는 경우 서론의 마지막 문장에서 주요 주장에 등장하는 핵심 용어들을 이야기하는가? 주요 주장이 서론과 결론에서 모두 나온다면 이 두 진술은 비슷한가? 비슷하다면 결론에 있는 진술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는가? 4. 서론의 마지막 두 문장과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의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라. 글 전체를 통틀어 이 단어를 찾아 모조리 동그라미를 쳐라. 동그라미 친 어휘와 거의 같은 개념이나 분명하게 연관된 개념을 지칭하는 단어에 네모를 쳐라. 문단마다 동그라미나 네모를 친 단어가 3개 이상인가? 5. 글 제목의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라. 서론과 결론에서 동그라미 친 단어와 같은가? 과제 제시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낸 단어들인가? 6. 글의 주요 단락 사이에 선을 그어라. 핵심 내용을 진술하는 문장을 선으로 둘러쳐라. 이들 진술이 논쟁적인 주장인가? 이들이 핵심 내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단락이 시작하는 부분에 핵심 내용이 나오는가? 가능하다면 모든 문단을 이렇게 분석하라. 7. 단락이 제각각 어떻게 시작하는지 살펴보라.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한편 하지만 따라서 결론적으로와 같이 문단의 배열 순서를 알려주는 신호가 처음에 나오는가? 8. 각각의 문단마다 문단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보고하는 문장에 모두 밑줄을 그어라. 밑줄을 그은 문장이 문단의 절반을 넘는가? 9. 문단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의 앞부분 절반을 밑줄 그어라. 밑줄 그은 부분이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을 지칭하는가? 10. 모든 문장의 앞부분 절반을 밑줄 그어라. 독자에게 익숙한 정보, 적어도 독자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정보가 담겨 있는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이야기인가? 앞에서 언급한 개념이나 독자들이 알 확률이 높은 개념과 분명한 관련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110. 논증의 흐름을 안내하는 이정표들. 논증의 글쓰기를 할 때 추론선을 만들면 좋다. 추론선이 명확히 보이면 성공한 논증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이유들을 논리적인 순서로 배치하면 좋은데 그 이유를 하나씩 제시하여 독자들을 결론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짜놓은 코스가 추론선이다. 이유를 제시하는 순서는 논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순서의 기준을 독자가 명확하게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추론선을 제대로 짜지 못하면 개별 이유들이 결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자, 이하의 표현들은 이정표가 되는 표현들인데 잘 활용하면 추론선이라는 길을 닦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1도입부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 우선 먼저 일단 무엇보다도 해보고자 한다 부터 시작한다. 이 새로운 정보를 덧붙일 때 더욱이 더군다나 또 또한 그뿐만 아니라 게다가 더 나아가 3. 비슷한 이유를 덧붙일 때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이와 비슷하게 또 또한 더 나아가 4. 다른 이유를 덧붙일 때뿐만 아니라 와 더불어 또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5. 논증을 강화할 때 더욱이 더군다나 실제로 게다가 뭐뭐와 더불어 뭐뭐를 비롯하여 6. 반론이나 이견을 소개할 때 하지만 반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7. 반론에 대해 반박할 때 하지만 무엇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8.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 비록일지라도 반면 한편 한편으로 뭐뭐와 달리 9. 이유와 근거를 해석하고 종합할 때 결론적으로
한 결과, 이로써 결국 요약하자면 요컨대 10결론을 제시할 때 따라서 이처럼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런 이정표들을 요긴하게 활용해 논증안의 추론의 길, 추론선을 만들자.